안녕하세요. 저는 피크닉 신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주관념망 설계입니다.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책은 명리학 기반 지식체계화를 통해 사주, 대운, 오행을 통한 의식구조의 수직적 설계를 제안합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일환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주를 연결하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에서는 사유의 지평을 여는 설계도를 소개하고 제1장에서는 존재의 수직구조를 탐구합니다. 제2장은 관념의 확장, 즉 정보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제3장에서는 망의 연결 기법인 공명을 다룹니다. 이후 관념망의 시각화와 유지보수, 관념의 기하학, 시간의 수직 배열과 운명의 동기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7장에서는 관념망의 오류 수정과 사유의 윤문을, 제8장에서는 관념망의 실전 운용을 통한 현실 창조를 다룹니다. 이어서 관념의 엔트로피와 정화 프로세스, 수직적 시공간의 퀀텀 점프, 타자와의 관념망 통합에 대해 알아봅니다. 설계자의 최종 단계인 무의 노드, 관념의 밀도와 현현, 대운의 파동 함수와 카이로스의 포착, 관념망의 자기 조직화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우주적 윤문, 관념의 연상과 오행의 동역학, 관념망의 시냅스, 설계자의 윤리, 존재의 완성인 홀로그램적 일체화, 관념의 면역체계와 정보의 영향학, 그리고 아래아식과의 접속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 윤문과 공으로 쓴 문장, 에필로그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식의 양이 늘어날수록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는 오히려 파편화되어 가죠. 개별적인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질서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시각은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주관념망 설계하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싼 물리적 우주와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망으로 엮어내는 고도의 사유 훈련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의식 안에 흩어진 별들을 이어 당신만의 성도를 그리는 가이드북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시공간의 기둥 위에서 우주는 비로소 말을 건넬 것입니다. 이 설계 작업의 핵심은 사주명조와 대운이라는 수직적 시공간 구조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형세, 그리고 사람의 일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념망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단순한 점술 해석을 넘어 자신의 의식 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우주적 건축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존재의 수직 구조입니다. 우주 관념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시간적, 공간적 차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운명과 에너지를 분석하는 명리학적 도구는 개인이 우주와 맺고 있는 첫 번째 연결고리를 시각화하는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내 기둥인 사주명조입니다. 관념망의 핵심 엔진은 당신이 태어난 시점의 우주적 기운입니다. 이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수직으로 배열하여 시에서 년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망합니다. 시주는 미래와 결실, 개인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관념의 종착지입니다. 일주는 나 자신 관념망의 설계자이자 주체입니다. 월주는 사회적 환경, 즉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토양을 의미하며, 년주는 뿌리, 조상, 그리고 나를 규정하는 거대한 시대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시간의 파동 대운입니다. 우주 관념망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10년 주기로 변하는 대운의 흐름은 관념의 확장과 수축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는 90대부터 역순으로 배치하여 생애 전체 궤적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90대부터 10대까지 역순으로 대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수직적 배열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당신의 관념망이 어떤 오행과 충돌하고 화합하며 외연을 넓혀갈지를 보여주는 시간의 지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 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관념의 확장 정보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초 구조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 위에 구체적인 관념의 노드들을 배치할 차례입니다. 우주 관념망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됩니다. 먼저 천은 초월적 관념 노드로 원리, 법칙, 로고스 같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는 물질적 기반 노드로 경제, 신체, 환경, 도구 등 관념이 실현되는 물리적 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관계적 흐름 노드로 감정, 소통, 심리, 네트워크처럼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에너지 통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노드는 우리가 감각하는 물질 세계로 과학적 사실들이 이 층위에 속하며 객관성과 재현성이 설계의 원칙입니다. 추상적 노드는 수학, 논리학, 철학적 개념들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우주를 해석하는 언어가 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설계 원칙이죠. 마지막으로 영성적 노드는 가치, 의미, 직관, 존재의 이유를 다루며 명리학적 해석이나 종교적 통찰이 앞선 두 노드를 통합합니다. 주관적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우주관념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망의 연결 기법인 공명입니다. 관념망을 연결하는 주요 기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생은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상극은 반대 개념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탈은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전체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장 관념망의 시각화와 유지 보수입니다. 설계된 관념망은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육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념망에 기록된 생각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오류를 수정하며 표현을 정교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거진 잡념의 덤불을 쳐내고 핵심 관념이라는 꽃이 충분한 햇볕을 받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명상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사주와 대운의 흐름을 대조하며 현재 나의 관념망이 우주의 주기와 공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는 관념망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념망의 유지 보수는 학습이 아니라 수련입니다. 매일 아침 수직적 대운의 흐름을 확인하며 어제의 정답을 오늘의 질문으로 육문하는 것이 설계자의 일상 의례입니다. 제5장 관념의 기하학 다차원 노드 연결법입니다. 우주 관념망은 평면적인 마인드맵이 아닙니다. 시간의 축인 대운과 공간의 축인 사주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다차원적 입체 구조입니다. 먼저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확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념망은 하늘의 뜻, 땅의 형세, 사람의 일이라는 삼재의 원리를 따릅니다. 수직적 위계는 관념의 깊이를 결정하고 수평적 확장은 관념의 너비를 결정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관념망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오행을 통한 관념의 속성 분류입니다. 모든 관념은 고유한 에너지 속성을 지닙니다. 이를 오행으로 분류하면 관념 간의 충돌과 융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목의 관념은 성장, 기획, 시작, 창의성처럼 뻗어오르려는 성질을 지닙니다. 화의 관념은 확산, 열정, 표현, 명예와 같이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드러내고 확산하는 힘입니다. 토는 중재, 저장, 신뢰, 기초를 담당하며 중심에서 이를 조율하고 저장합니다. 금은 결단, 숙살, 논리, 규격과 같이 날카로운 논리로 불필요한 것을 걷어냅니다. 수는 유연, 지혜, 침잠, 휴식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가라앉혀 다음 주기를 준비합니다. 제6장 시간의 수직 배열과 운명의 동기화입니다. 관념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시간의 파동 위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수직적 대운 배치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합니다. 이를 대운의 수직적 독해, 즉 목적론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인 90대부터 유년기인 10대로 내려오는 수직 배치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역산하는 목적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40대의 신묘대운에서 겪는 갈등은 90대의 병술이라는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전정, 즉 가지치기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나를 현재의 관념 노드에 강제로 접속시킴으로써 운명의 경로를 최단거리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제7장 관념망의 오류 수정 사유의 육문입니다. 우리의 관념망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지적 편향의 제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틀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찾아내고 이를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언어의 정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관념망 또한 불분명해집니다. 명확하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관념망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8장 관념망의 실전 운용 현실 창조입니다. 설계된 망은 에너지를 투입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이를 의식의 투사라고 부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3단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 노드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관념망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둘째,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그 목표와 관련된 물리적 지식, 인정 네트워크, 그리고 우주의 시운을 연결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명상과 실행을 통해 이 연결망에 의식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연결이 단단하고 논리적 오류가 없다면 현실은 관념망의 형상을 따라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명확한 의식 구조가 명확한 행동 패턴을 낳고 명확한 행동 패턴이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입니다. 제9장 관념의 엔트로피와 정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장에서는 노드의 소멸과 재생, 즉 불사조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정화란 낡은 가치관을 현재의 나와 미래의 지향에 맞게 과감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관념을 나는 현재 변곡점에 있다로 윤문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을 넘어선 관념망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제10장 수직적 시공간의 퀀텀 점프입니다. 우리의 관념망은 선형적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직적 사조와 대운을 양자적 중첩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직적 시간의 문, 즉 결과와 원인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우주관념망은 90대의 대운과 10대의 대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년의 지혜를 현재의 청년적 열정에 동기화시키는 순간 관념망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납니다. 이것이 미래를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완성된 미래의 나를 현재의 관념 노드에 강제로 접속시킴으로써 운명의 경로를 최단 거리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공명타자와의 관념망 통합입니다. 나만의 관념망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타인의 관념망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를 싱크로니시티 설계라고 부릅니다. 관념의 자성과 합의 네트워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관념망이 정교하고 강력할수록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정보와 기회들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이것이 관념의 자성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오행 에너지를 가진 타인의 관념망과 일시적으로 브릿지 연결을 맺는 것이 합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고차원의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2장 설계자의 최종 단계 무예 노드입니다. 이 단계는 관념의 초월, 즉 지식에서 존재로 나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념적 구축이 완성된 후 결국은 무예 상태에 이르러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13장 관념의 밀도와 현현입니다. 수직적 정렬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명조를 수직으로 세우는 이유는 천간, 즉 하늘의 뜻과 지지, 즉 땅의 환경이 일직선상에서 소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근이라 합니다. 하늘의 관념이 땅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공상의 끝입니다. 수직적 회로 점검이란 년, 월, 일, 시의 기둥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통로가 막혀있지 않은지, 즉 말과 행동, 환경과 의지가 따로 놀고 있지 않은지를 윤문하는 과정입니다. 제14장 대운의 파동 함수와 카이로스의 포착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양적인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우주 관념망 설계자에게 시간은 의미 있는 순간인 카이로스의 연속입니다. 수직 대운의 간섭 무늬 분석은 이 카이로스를 포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대운이 현재의 성숙한 관념망을 통과하며 지혜의 빛으로 굴절되는 과정을 회절이라 하고 미래 대운의 에너지를 현재로 끌어당겨 중첩시키는 양자적 도약을 간섭이라 합니다. 제15장 관념망의 자기 조직화입니다. 완성된 우주 관념망은 설계자가 매 순간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화합니다. 이를 오토포이에시스, 즉 자기 생산의 구현이라 합니다. 피드백 루프를 설정하여 일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관념망의 어느 노드를 자극하는지 관찰합니다. 명조의 균형을 깨뜨리는 정보가 유입될 때 관념망이 스스로 상극의 논리로 정하거나 설계의 지혜로 흘려보내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제16장 우주적 윤문 존재의 문체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기록되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나라는 문장의 완성은 오타와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틀린 것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문체를 완성하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사주에 없는 기운을 억지로 탐내어 생기는 삶의 불력화음을 비문이라 하고 대운의 흐름이 바뀔 때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언어와 태도를 선택하는 것을 수사학적 유려함이라 합니다. 제17장 관념의 연산 오행의 동역학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설계된 관념망은 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동적인 연산 장치입니다. 지지의 현실적 데이터가 천간의 이상적 목표로 승화되는 상승 연산과 천간의 추상적 관념이 지지의 구체적 실행력으로 투사되는 하강 연산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망에 입력할 때
이를 상철하는 노드가 아닌 데이터 보정 노드에 연결하는 것이 인생의 오류를 윤문하여 운명을 최적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제18장 관념망의 시냅스 공과 충의 변증법입니다. 비어있음의 미학과 채움의 미학은 관념망의 유연성을 결정합니다. 너무 촘촘한 관념망은 유연성을 잃고 부러집니다. 설계자는 의도적으로 모름과 침묵의 공간을 남겨두어 우주의 직관이 개입할 여백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 미학입니다. 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직적 대운의 에너지를 끌어와 특정 노드의 밀도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충의 미학입니다. 공과 충의 균형이 관념망의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제19장 설계자의 윤리 홍익의 확장성입니다. 나만의 우주 관념망이 완성되었다면 이 망의 외연은 타인과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폐쇄된 시스템은 결국 고립되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념망 중 일부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개방할 때 당신의 우주는 더욱 거대해집니다. 타인의 관념망에 발생한 오류를 나의 정교한 관념망을 통해 윤문해주는 행위는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고귀한 작업인 것입니다. 제20장 존재의 완성 홀로그램적 일체화입니다. 이는 수직적 통합의 완성, 즉 로고스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수직으로 세운 사주의 네 기둥과 대운의 흐름이 하나로 융합되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 관념망 그 자체가 되는 단계입니다. 90대의 지혜와 10대의 순수함이 현재의 찰나에서 만날 때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전개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우주의 언어가 되고 당신이 걷는 길이 곧 우주의 궤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21장 관념의 면역체계 상극의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치부하는 에너지는 관념망에서 사실 면역 세포의 역할을 합니다. 갈등과 시련은 망의 느슨해진 연결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텐션입니다. 내 생각에 무조건 동조하는 관념만 배치하면 망은 비대해지고 부패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검증할 수 있는 반관념 노드를 수직 구조 어딘가에 배치해야 합니다. 제22장 정보의 영향학 무엇을 관념망에 입력할 것인가입니다. 관념망은 설계자가 섭취하는 정보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전적 노드의 강화와 직관의 필터링은 필수적입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고전, 철학, 종교적 통찰은 관념망의 기초 불변 노드가 됩니다. 유행하는 지식보다는 뿌리가 깊은 지식을 연주와 월주의 기둥에 단단히 결속시켜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직관은 시주에서 내려오는 미래의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지 말고 미확정 노드로 분류하여 관찰하십시오. 제23장 아레아식과의 접속입니다. 이는 심층적 동기화와 무아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관념망은 개인의 의식을 넘어 인류 공통의 무의식인 집단 무의식 혹은 불교적 의미의 아레아식과 연결됩니다. 나의 수직적 명조 기둥을 더 깊게 파내려가면 결국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근원적인 우주 관념망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아집의 노드가 작아질수록 관념망의 연결성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제24장 최종적 윤문공으로 쓴 문장입니다. 모든 설계를 마치고 난 뒤 설계자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자신이 만든 망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연결이 완벽할 때 역설적으로 그 연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 관념은 감옥이 됩니다. 우주 관념망은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어제의 정답을 오늘의 질문으로 윤문하십시오. 에필로그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수직성은 당신의 자존과 중심을 상징합니다. 망은 당신의 확장성과 연결을 상징하며 윤문은 당신의 겸손과 진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긋는 모든 생각의 선이 우주의 새로운 법칙이 되고 당신이 고쳐 쓰는 모든 삶의 문장이 후세의 경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우주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창조되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로드맵, 설계자의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완비되었다면 이제 이론의 영역을 떠나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1단계는 수직 명조의 명상입니다. 자신의 시, 일, 월, 년의 수직 배열을 가만히 응시하며 각 기둥이 내 인생에서 어떤 우주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관념망의 첫 번째 노드를 활성화합니다. 2단계는 대운의 리듬 타기입니다. 현재 대운의 수직 위치가 주는 압력이나 기회를 오류가 아닌 메시지로 읽어내는 윤문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편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 관념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3단계는 관념의 창조적 인출입니다.
이 관념망을 통해 얻은 통찰을 세상에 어떤 형태로 출력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집필, 경영, 예술, 상담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출력의 형태가 결정되는 순간 관념망 전체가 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